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 127호증에인가요? 그 증인이 부관한테 시켜가지고 했다는 메모 있는데 127호증에 이 메모. 이 메모에 이제 그 아래는 1조 2조 1조 2조 뭐죠? 이게 뭐 축차 검거 그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거는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거를 요청했어요? 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체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 여기 보면은 체포를 요청,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범죄 수사권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국제 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지? 지원 요청.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어차피 이 메모는 이제 수기로 메모를 하다가 버려버리고 이제 하여튼 옮겨 쓰라 그러고 밑에는 이제 옮겨 쓴 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는. 그러면 이게 증인이 뭐 1조, 2조 뭐 축초해서 검거해서 방첩사 뭐 감금시설의 감금조사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이 증인에게 무슨 이제 처음에는 뭐 비협조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 그랬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거를 해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인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부인께도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도와주래 할 때 명단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방첩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현재 진행 사항을 저한테 약식이지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요약이겠지만 물론 하여튼
체포조 나가는데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부분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명단 불러주고, 명단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차 1조 2조 뭐 축조 뭐 체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축차 검거 후에 국무수사를 감금할 예정이다. 이거를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상황 설명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명단을 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한 건데, 그 상황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한다면.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하고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활동이 있어요. 보안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야기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주변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좀 얘기를 안 해주려고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도와주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쫙 했다는 건데, 아무리 그냥 생각해도 이 사람이 같은 뭐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비밀이 아니구나, 이제 같이 이제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일단 얘기해야지, 나중에 혹시 증인이 진짜 대통령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아무 데다가 막 얘기를 퍼뜨리고 당겼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하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서는 일부러 이런 거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